이상한 면접이 13명의 키 크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엄숙한 사무실이 아닌 호텔의 고급스러운 방침대 위에서 진행됩니다. 13명의 소녀들은 높은 급여의 모델 일자리와 유명 브랜드의 대표가 될 기회, 전문 패션쇼 런웨이에서 걷게 될 가능성에 대한 약속으로 호텔에 가는 것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3번의 면접만 통과하면 채용될 기회뿐만 아니라 즉시 1,500위 안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서 소녀들은 민감한 장소에서 열리는 면접임에도 주저하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진짜 신원이 드러났을 때 모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냉혹한 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영상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합니다. 이 실제 이야기의 전개를 계속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와 사건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8월 초가갓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커뮤니티와 취업 알선 센터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채용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대학생들은 채용 과정에서 많은 불문율에 직면하며 이는 구직 과정을 더욱 긴장되게 만듭니다. 2021년 이상한 채용 공고가 많은 순진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어 지원에 나섰습니다. 샤오팅은 그 소녀들 중 한 명입니다. 샤오팅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연예계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학창시절 동안 모델 활동을 하며 일정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예쁘고 키가 큰 외모 덕분에 샤오팅은 학창시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촬영 계약을 자주 수락했습니다. 2021년 졸업 후 취업시장의 어려움과 적절한 직장을 찾지 못한 이유로 샤오팅은 비싼 도시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타임 모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샤오팅은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매우 매력적인 채용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시간당 최대 200위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유명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주요 패션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매우 흥분한 샤오팅은 즉시 공고에 적힌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한 사람은 자신이 회사의 조수라고 소개했고 매우 친절한 태도를 보여 샤오팅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조수는 3번의 면접을 통과하면 샤오팅이 정식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사에 입사한 후 보너스 개념으로 1,500위안이 즉시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전문 모델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회라고 생각한 샤오팅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영상을 보낸 후 그녀는 결과를 기대하며 매우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조수는 그녀에게 전신 사진, 특히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델 1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몇 장의 전신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소식을 기다리라고 한 메시지만 남긴 채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샤오팅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물었습니다. 조수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아직 답변을 못했다고 해명했고 동시에 샤오팅의 서류가 통과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 조수는 1에서 2일 안에 상사와의 대면 면접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갓 졸업한 여학생인 샤오팅은 매우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는 샤오팅에게 면접 장소를 보냈는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회사 사무실이나 스튜디오가 아닌 호텔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수는 회사가 지원자의 순발력을 보기 위해 촬영을 겸한 면접을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회사는 모델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든 요구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상대방은 다시 메시지를 보내 재촉했습니다. 조수는 그들의 사장이 까다로운 성격이지만 아주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원자에 대해 만족하면 앞으로 다양한 일거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샤오팅에게 이것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처럼 인맥이 넓은 권력 있는 사장이라면 앞으로의 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다소 망설여졌지만 샤오팅은 약속대로 호텔 면접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샤오팅이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고 자신을 첸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찬 모습은 샤오팅에게 첫 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첫 면접에서 첸은 샤오팅의 외모와 태도에 매우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고 전문적이었기에 그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장은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장은 샤오팅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훨씬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대화가 있은 후 사장은 그녀에게 그가 함께 일했던 다른 모델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모델들의 이적 내역과 고용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첸 사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후원, 즐거운 협력이라는 문구가 뚜렷이 나타났고 그 말에 샤오팅의 눈빛은 밝아졌으며 그는 말한 모든 것들이 신뢰 있게 들렸습니다. 면접 내내 두 사람은 일에 대한 관점과 방식에서 매우 잘 통했습니다. 모든 절차와 방식은 샤오팅이 알고 있던 모델 업계의 것과 일치했으며 면접 장소의 이례적인 점만 빼면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급여와 쉽고 전문적인 업무라는 설명에 샤오팅은 모든 의심을 완전히 떨쳐냈습니다. 게다가 호텔방에서 면접을 본다는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그 만남은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게 진행되었으며 불쾌한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사장과 이 회사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첫 면접을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조수는 샤오팅에게 연락하여 웨딩드레스 매장에서 의상 모델 촬영을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회사에서 정한 두 번째 면접이며 샤오팅의 업무 효율성과 스타일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팅이 이를 수락하자 조수는 그녀에게 다양한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내며 몇 벌을 선택하여 자신의 컬렉션을 위해 촬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조수는 이 촬영을 통해 샤오팅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어 채용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샤오팅이 선택한 드레스 목록을 보내자 조수는 태도를 바꾸며 보증금을 먼저 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선택한 드레스 한 벌당 200위안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샤오팅은 모델 업계에서 이런 보증금이 익숙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 큰 사장의 조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레스를 모두 선택한 후 그녀는 호텔로 가서 침실 속 섹시 신부 콘셉트의 촬영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촬영 현장에는 사장과 함께 사진작가, 조명 담당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촬영팀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안심하고 임했습니다. 그녀는 촬영팀 직원들이 모두 회사 소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은 여러 시간 동안 이어졌고 모든 직원들도 모델과 함께 초과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첸 사장은 샤오팅의 일 때문에 모두가 야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샤오팅이 야근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붉은 봉투를 주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샤오팅은 이 요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에 많은 시간을 썼고 이 일이 고수입 일자리라면 세뱃돈은 단지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첸 사장에게 총 3개의 세뱃돈 봉투를 보냈고 그 금액은 2,700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좋은 커리어 기회에 대한 투자라고 믿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촬영 외에도 그녀는 침대 위에서 섹시한 콘셉트의 또 다른 촬영을 진행해야 했고 촬영은 첸 사장이 지정한 사진 작가가 담당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녀는 센스 있게 사진 작가에게 1,000위안 상당의 또 다른 세뱃돈을 주었고 그것을 촬영 비용이라 여겼습니다. 며칠 후 첸 사장은 그녀에게 촬영된 사진을 보내주며 결과가 매우 훌륭하고 고객도 아주 만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후 첸 사장이 직접 그녀에게 세 번째 면접 일정을 잡았고 장소는 또 다른 호텔 방이었습니다. 샤오팅은 이번 면접에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들떴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향수를 뿌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면접에서 첸은 정식으로 샤오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손으로 여기저기를 만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반했다며 비서 겸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샤오팅은 첸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꺼려하며 부적절한 요구에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정말로 거절한다면 그녀는 이렇게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놓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사장의 여자친구가 된다면 그녀는 미래를 위해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샤오팅은 첸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장이 괜찮은 사람이고 태도도 신사적이라고 느껴 데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직후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시간이 지난 후 첸은 그녀에게 모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샤오팅이 회사와 3년간 전속 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어떤 회사와도 협력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그녀는 최대 10만 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항을 읽고 큰 압박을 느꼈지만 사장이자 남자친구인 그의 설득 끝에 샤오팅은 결국 서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사장은 다시 그녀에게 호텔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고 요구했습니다. 샤오팅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첸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서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그녀는 회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 나은 모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보상금을 줄 것이며 즉시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격과 당황 속에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샤오팅은 조수에게도 전화했지만 조차도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몇 분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즉시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곳에서 샤오팅은 경찰로부터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이 이미 여러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샤오팅은 자신이 사랑과 돈 모두에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경우가 다른 여성들보다 오히려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첸이 사진작가로 위장한 채 첫 만남에서 바로 성추행을 당하거나 관계를 강요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샤오팡이라는 21세 여성도 유사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샤오팡의 상황은 샤오팅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샤오팡은 사진 모델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녀에게는 인맥이 없기 때문에 타오바오의 몇몇 의류 매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게 고작입니다. 어느 날 위챗 모멘트를 보던 중 샤오팡은 한 연예기획사가 모델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린 사람은 과거 의류 매장에서 촬영할 때 알게 된 지인이었기에
샤오팡은 이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담당자와 대화하면서 샤오팡은 이 회사가 영화, 방송, 음악,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협력하면 앞으로 다양한 일거리를 맡을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활동 분야를 자세히 조사한 뒤 샤오팡은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회사가 샘플 의류를 보내주고 그녀는 이를 촬영한 후 회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사진이 승인되면 그녀는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모든 파트타임 모델이 첸 사장과의 면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채용된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샤오팡은 첸 사장이 1990년생이며 젊지만 매우 야망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첸 사장은 과거 대형 문화그룹의 부회장을 맡은 적이 있으며 모델 및 연예 업계에서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다재다능하며 사진작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가끔 직접 모델들의 멋진 화보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는 통찰력과 기준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서 면접 통과율이 항상 매우 낮습니다.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샤오팡은 이 젊고 유능한 사장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인상적인 소개 이후 샤오팡은 면접을 보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면접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그러나 면접 장소가 호텔이라는 것을 보고 다소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정상적인 점에 대해 채용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사장이 너무 바빠서 회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집 근처 호텔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면접에서는 첸 사장이 직접 후보자들의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 앞에서의 반응력을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후 샤오팡은 면접에 참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첸의 단정한 복장에 인상을 받았고 몇 번의 대화 후 그가 그녀에게 화장실에 가서 테스트 촬영용 사진을 찍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샤오팡이 받은 옷은 꽤 노출이 심한 잠옷이었고 그녀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사장의 안심시키는 말에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촬영 내내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가 유연하게 포즈를 잘 취한다고 칭찬했으며 사진들도 매우 잘 나왔다고 했습니다. 샤오팡이 돌아간 후 며칠 뒤 그녀는 웨딩드레스 제품 화보 촬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샤오팡이 겪은 모든 과정은 샤오팅이 겪은 것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녀가 샤오팅과 다른 유일한 점은 첸이 첫 만남에서 촬영한 잠옷 사진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샤오팡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첸이 찍은 사진 각도가 매우 노골적이어서 거의 대부분 민감한 부위가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진이 유출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은 사회적 발언권이 없다고 느껴 샤오팡은 3달 동안 그와의 잠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샤오팡이 사건을 신고한 시점까지 경찰은 최소 5명의 피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례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확산의 징후와 심각성에 직면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매복 계획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의 사기 수법이 비교적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젊은 여성 형사를 위장 피해자로 투입해 파트타임 모델을 구하는 사람인 척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형사는 피의자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나눈 후 촬영 의상을 고르고 결국 호텔에서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세 번째 면접 중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시도하려 첸이 옷을 벗고 행동을 시작하자 남성 형사들로 구성된 잠복팀이 호텔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형사팀은 호텔 직원인 척 문을 두드리며 음료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첸은 의심 없이 상반신이 벌거벗은 채 수건 하나만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즉시 형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후 첸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총 13명의 피해자를 속였으며 금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까지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한 번에 속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번거롭고 수치스러워 신고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젠이 떠벌리던 이른바 문화그룹은 사실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장부터 조수, 행정부서까지 모든 역할을 첸 혼자서 꾸며냈습니다. 면접과 사진 촬영도 모두 미리 사람을 고용해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게 보이도록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첸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여받은 모든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첸은 실제로는 39세였으며 자신이 1990년생이라고 소개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혼한 상태로 두 아이는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타일 사업을 운영했지만 경영 실패로 사업이 망하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첸은 모델 업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환경이 젊고 잘생긴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젊은 여성들의 경험 부족과 일자리 의욕 부족을 이용해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첸은 2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8개의 위챗 계정을 관리하며 자신의 사기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성공한 남성 이미지에 쉽게 끌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명품 시계와 옷을 렌트해 자신을 사장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실패한 인생,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존재이며 실제 회사는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첸은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모델들과 찍은 사진을 조작하고 송금 화면과 협찬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완전히 믿게 되면 첸은 제품 보증금, 초과 근무수당, 직원 세뱃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은 여대생들의 순수함과 경제적 압박, 취업 욕구를 악용해 쉽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첸은 3번째 면접에서 완전한 신뢰를 얻은 후 자발적인 관계를 유도하곤 했습니다. 그가 노린 대상은 주로 대학생이나 갓 졸업한 여성들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었습니다. 첸은 요즘처럼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압박과 경력 안정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동일한 수법만으로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이 남성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13명에게서 총 3만 위안을 사기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이 너무 쉽게 남을 믿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텔 침대 위에서 면접을 본다는 메시지를 본 순간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고 하면서 왜 그녀들이 그 사기꾼을 맹목적으로 믿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만나기 위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새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